순서 볼게요. 박소현, 박성현, 홍다인, 우한샘, 이가영, 한유현 오늘, 신지수, 김은진, 김예원, 김도은, 한혜지, 노현석, 황세희, 황세희 학생이 들어 안 나오네. 김원영, 뭐 황세희 학생이 왜? 아니. 자기 왔다고 한 거구나. 왕유빈. 김수민. 박혜은. 박정민. 장윤화. 김유은. 강유리. 조현이. 왕유빈 학생이 부천 거였죠? 네. 내가 다음 주에 가는데. 여기서 얼마 걸려? 부천 국거가? 1시간? 50분? 차 타고 가면 더 가까워요? 네. 아 그래요? 여기 주차할 데가 있을려나? 잘 모르겠네. 노용래 선생님이라고 알아요? 노용래 선생님? 네? 아 알아요? 어때요 그분은? 아 그래. 그분이 이렇게 진로 이쪽으로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후배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자 오늘 그 하는 내용은 그 일단은 공중보건학 그 실습이 공중보건학이 뭐 배워서 알겠지만 뭐 세균, 뭐 바이러스, 뭐 식품 이런 건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물병원에 가면은 이쪽으로 실험을 한다 그래도 별로 쓸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수의대 같은 경우는 이 공중보건학이 실습이 반드시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졸업을 하고 나서 병원으로 가는 사람은 보통은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가거나 아니면은 회사 같은 데 취직도 많이 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식품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공중보건학 쪽에서 약간 실습을 좀 배워놓으면은 이것저것 써먹을 때가 있는데 병원 쪽에서는 이게 약간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실습을 이제 뭘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조금 쓰일만한 거 위주로 그냥 하기로 했어요. 병원에 실제로 하는 실험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 3개 정도 이제 결정했고 오늘은 이제 소변검사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일하게 되면은 혈액검사라든지 소변검사, 그 다음에 분변검사 이런 검사들을 막 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시료를 모을 거 아니에요? 수의사가 피를 뽑아갖고 자기한테 갖다주고 그 다음에 뭐 손님이 분변이나 소변을 이제 그 채취해갖고 갖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면은 그걸 가지고 그 실험을 하게 되고 보통 여러분이 하는 거는 딱 시료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 돼요. 시료까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는 수치 있으면 다 측정해주고 기계 있으면 돌리고 그리고 보통 뭐 현미경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의사가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학기에 임상병리를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어차피 겹치는 내용이지만 임상병리 때는 이거 말고도 어차피 실습할 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소변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은 강아지에서 아니면 고양이에서 소변을 어떻게 채취를 할까요? 여기 이거는 이제 제가 슬라이드 안 나눠드렸는데 오늘 그냥 하는 내용은 실습 내용은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익혀주세요. 어떻게 하는지만 익혀주고 너무 부담스럽게 막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대충 병원에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하고 어떤 테스트를 하는지 한번 익혀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똑같이 그냥 따라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 자 사람 같은 경우는 소변검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컵 하나 주면 되죠.
그럼 다 알아서 받아오잖아요.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소변을 이제 강제적으로 채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채취를 하든지 오줌을 누울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얘는 맨날 산책할 때마다 쉬를 한다.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강아지들도. 그러면 이제 소변 채취하기는 어렵지가 않겠죠. 그냥 그 산책할 때마다 가갖고 컵 하나 들고 와서 밑에다 딱 놓으면은 소변을 놓겠죠,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강아지는 사실 그런 어떤 뭐 주인이 밑에서 뭘 하든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일단 얘는 소변을 놓으니까. 고양이 밑에서 막 이런 데서 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죠, 고양이가. 그래서 일단은 고양이는 소변 채취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그 자연요라 그러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편인데 어쨌든 제일 쉬운 거는 자연 배뇨죠. 그냥 소변을 볼 때 그걸 갖다 받는 게 서로 간에 스트레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 가면은 강아지들이 바닥에다 막 오줌 싸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병원 바닥이 이렇게 막 흙바닥도 아니고 빤빤하게 이렇게 뭐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사한테 가서 혹시 치료 필요하냐고 꼭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바로 뽑아갖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강아지가 뭐 피오줌을 싼다든지 아니면 뭐 그 배뇨장이라 그래갖고 막 엄청 배를 아파하고 막 오줌을 누려고 막 자세를 취하는데 오줌은 잘 안 나오고 나와도 막 피오줌이 나오고 혹시 그런 게 보이면은 이제 수의사가 그 소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바닥에 있는 소변을 이제 채취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근데 바닥에 있는 오줌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세균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 있는 오줌은 세균 검사는 못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검사도 다 가능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자연 배뇨가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방광 압박이라 그래서 그 강아지나 고양이 이렇게 누이면은 방광이 이제 안 차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느껴지는데 방광이 어느 정도 차 있으면은 이렇게 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땡땡한 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이제 살살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냥 살살 마사지를 하면은 또 나와요.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이제 특히 이제 가령 뭐 마취 같은 거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일부러 그거 수술을 하다가 소변이 나오면 별로 이렇게 안 좋잖아요, 위생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소변을 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압박해서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테터를 삽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카테터는 요도에 만약에 카테터를 삽입할 일이 있으면은 이게 방광까지 올라가거든요. 카테터가 방광에서 채취를 하는데 제가 아까 그린 건데 보통 이제 방광이 강아지가 이렇게 이거 말인데 잠깐 강아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방광이 이렇게 있어요. 딱 위치쯤에 있어요. 위치쯤에 있고 이런 식으로 요도가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뭐 수컷 같은 경우는 이제 페니스가 있고 암컷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그 카테터를 설치할 일이 있어요. 카테터 설치하는 건 이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요도를 통해서 카테터가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방광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주사기를 연결해가지고 쭉 잡아당기면은 방광에 있는 오줌들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채취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채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방광 천자뇨라는 건 뭐냐면은 천자는 그 바늘이나 뭐 칼 같은 걸로 찌르는 걸 우리가 천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일단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눕힌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눕혀 있는 상태에서 초음파를 갖다 보면은 방광이 보여요. 방광이 초음파가 있으면은 초음파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방광이 이렇게 내가 꼭 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물이 차 있으면 까맣게 나와요. 그러면은 강아지를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위에서 바늘을 찔러요. 바늘이 그럼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제 집에 키우는 동물 만약에 이제 아파갖고 동물병원 갔는데 이렇게 뽑은 적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바늘이 들어가는 게 보이고 바늘이 여기 있으면은 주사기 여기 당기면은 여기 이제 소변이 차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채취 방법은 다양한데 사실은 방광 천자뇨가 제일 오염도 안 되고 빠르고 정확한데 단점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되게 심하게 받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일단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완전 눕혀갖고 되게 어색한 자세로 양쪽에 이제 동물보건사들이 고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늘로 막 찔러, 그죠? 그리고 초음파 보려면은 배 쪽 있는 데를 알코올 같은 걸로 막 닦아주거든요. 그럼 되게 차갑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다음 털도 깎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 배뇨가 요새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고양이는 이제 자연 배뇨를 어떻게 하냐면 강아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밑에서 딱 얘네들이 이제 습관이 있으니까 소변 볼 때 하는 게 좋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심지어 소변을 보면은 모래에다 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채취도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그 소수성 모래라는 게 나왔고 고양이가 그 소수성 모래 위에다 오줌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 오줌이 모래랑 안 섞여요. 그냥 물방울처럼 둥글둥글하게 있어요. 거기서 뽑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변 검사 되게 중요해요. 혈액 검사도 중요하고 뭐 이것저것 중요하지만 소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당뇨병 같은 거 그죠? 당뇨병 같은 거는 피 속에 있는 당도 높아야 되지만 피 속에 당이 높아도 소변으로 당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당뇨병이 아니에요.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뇨병 같은 거. 그 다음에 신장 기능 같은 거 평가할 때 소변에 있는 단백질이 있는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신장 기능 평가할 때 그 뭐라 그러죠? 기준 같은 거 이렇게 통해서 이제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이제 보통 우린 다 개만 얘기하는데 고양이를 자꾸 얘기하냐면 고양이는 나이가 들면은 방광이나 신장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전체 통계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고양이가 나중에 한 9살, 10살 이때 되기 시작하면은 고양이 신부전이 많이 걸려요. 고양이 신부전, 그 다음에 고양이 방광질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걸리다 보니까 개도 그렇지만 고양이의 경우는 이제 그 소변 같은 거 채취할 일들이 되게 많고 집에서 이것들을 정기적으로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람 돌보는 것보다 더 열심히 돌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집에서 소변 채취해서 자기가 스틱 검사도 하고 이런 분들 진짜 되게 많아요. 병원에 있다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그리고 일주일에 검사를 뭐 한 두세 번씩 하는데 뭐 비용도 몇십만 원씩 나오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랑 동물은 수명이 다르잖아요. 사실 이렇게 뭐 10년, 20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오래 생명 연장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영양제들 되게 많죠. 강아지, 고양이 영양제. 영양제도 정말 병원에서 구할 수 없는 거를 해외에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일해보시면 알겠지만 고양이가 신장이라든지 방광 쪽에 질환이 되게 많아요. 개에 비해서 그렇게 되고 특히 뭐 수컷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방광이 폐쇄돼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방광이 폐쇄돼가지고 그럼 완전 응급이에요. 방광이 폐쇄되면 소변을 못 놓으니까 이게 배에서 터져버리면은 그 요복증이라 그러거든요. 복강 내에 소변이 찼다는 거예요. 요복증이 터지면은 그때는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일이죠. 자, 일단 검사는 언제 해야 되냐면은 채취를 하고 나서 바로 검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소변뿐만 아니라 모든 시료는 채취 후에 바로 검사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있다 보면은 그게 안 되죠. 집에서 받아오라 그러면은 바로 병원에 가기 힘든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일단은 바로 검사가 되지 않으면은 냉장 보관을 해놓고 6시간에서 12시간 이내로 검사를 하고 냉장 보관을 했는데 만약에 12시간이 넘어간다. 뭐 사실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시간이 뭐 한나절 뭐 길게는 뭐 하루 정도 넘어간다. 그 이후로는 그거는 이제 별로 이렇게 신뢰도가 없어요. 이것저것 수치가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일단은 소변을 딱 받게 되면은 소변을 보통 이제 병원에서 컵 같은 걸 나눠줘갖고 그거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초음파를 보면서 수의사가 채취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소변을 주사기로 줘요. 주사기 채로 줍니다. 그런 식으로 딱 되면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일단은 색깔부터 봐야 되죠. 자 일단은 강아지든 고양이든 소변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출혈이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뭐 소변이 갈색으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일단은 뭐 소변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좀 빨간색, 핑크색으로 나오죠. 그래서 방광에 질환이 있다든지 결석이 있다든지 아니면 요도 쪽에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장이나 이런 데 질환이 있다든지 뭐 출혈은 뭐 어느 때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색깔이 좀 핑크색으로 나올 테고 그 다음 보면 이 흑갈색이라는 것도 있고 흑갈색 그래서 그 강아지는 먹어야 되지 먹으면 안 되는 게 몇 개 있죠, 그죠? 초콜릿,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포도,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제일 많은 양파, 그쵸? 초콜릿, 포도, 양파가 이제 되게 이제 문제가 많아요. 일단 초콜릿을 먹으면 강아지가 막 엄청 막 흥분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토하고 막 헐떡헐떡거리고 그래요. 그 사람도
카페인 같은 거 많이 섭취하면 약간 그렇잖아요. 이제 약간 초콜릿이 그렇게 약간 비슷한 성분이 있어갖고 카페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무슨 메틸 잔틴인가 뭔가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강아지가 막 안절부절하고 그 다음에 양파를 먹게 되면은 이렇게 갈색 오줌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가 용혈이 되면서 이게 소변으로 나오는데 소변이 그냥 핑크빛 이런 식으로 피가 섞여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갈색으로 나와요. 갈색으로 며칠 동안 나오고 한 3, 4일 지났는데 아직 살아있다. 그럼 대부분 살아요. 근데 이제 조금 그 동안에 갑자기 응급이 되면은 죽을 수 있고 셋 중에 제일 위험한 건 보통 포도예요. 포도는 진짜 특히 껍질 조금 먹어도 포도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핀뇨성 신부전 뭐 이런 거에 걸리거든요. 정말 이제 목숨이 좀 왔다 갔다 하죠. 어쨌든 만약에 색깔이 갈색이다. 그럼 바로 이제 수의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색깔이 이상하다고. 그러면은 포커스가 뭐 메트 헤모글로빈이나 아니면은 그 타이레놀을 이제 동물이 먹어도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걸 해줄 수 있고 녹색이라 그러면 뭐 빌리루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황달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거 의심할 수 있겠죠. 세균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탁도. 오줌이 투명해야 되죠. 오줌이 노란 오줌도 있고 투명한 오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랗든 뭐 색이 없든 어쨌든 오줌은 투명해야 되죠. 그죠? 근데 탁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방광 쪽이나 이쪽에 세균이 오염되면 오줌이 탁해집니다. 근데 신기하게 말이라든지 토끼 같은 경우는 오줌이 원래 탁해요. 그래서 말은 진짜 오줌 싸는 거 보면은 막 우유처럼 나와요. 그래서 우유처럼 나오고 약간 뭐 좀 약간 느낌이 청상도 약간 특이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몇몇 동물은 다르지만 대부분은 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고 냄새는 근데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당뇨병은 달콤한 냄새라는데 이런 건 어떻게 구분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네,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잽니다. 비중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좀 무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물의 비중이 1이에요. 물의 비중을 1로 했을 때 그거보다 무겁냐 가볍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일반적으로 그냥 물만 있으면 별로 안 무겁겠죠. 그죠? 근데 그 안에 이것저것 막 들어있으면 조금씩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변을 사람이 본다고 치면은 물을 우리가 많이 안 마시고 막 목도 마르고 탈수가 된 상태에서는 소변색이 진해지죠. 반대로 물을 막 많이 마시면 소변 보는 횟수도 잦아지고 소변이 투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탈수가 있으면은 색깔이 진해지고 동시에 비중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비중이 막 되게 올라간다 하면 얘는 탈수가 있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어디가 망가져서 그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심장의 기능 평가도 가능한데 이거는 무슨 부분이냐면 일반적으로 물을 막 많이 마셔서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오줌이 비중이 낮아지고 좀 묽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신장이 안 좋아도 요 비중이 낮아져요. 신장이 안 좋다는 거는 신장이라는 게 원래 피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갖고 밖으로 뽑아내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얘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니까 노폐물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소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거의 물만 나오는 거예요. 비중이 낮은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신장이 안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양이에서 이제 보통 신부전이 많은데 신부전이 생기면은 비중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중이 되게 중요해요. 비중을 측정해서 얘 신장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비중은 뭐 정상은 이게 이제 비중에 따라서 저장류, 등장류, 고장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런 범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1.030은 넘겨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다른 검사를 이제 할 거 없이 아니면 얘가 물을 많이 마셨는지 그런 거 이제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거 이하라면은 다른 것까지 이제 고려를 좀 해봐서 탈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혈액 검사 결과가 어떤지 그런 거 다 평가해봐서 혹시 신장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이제 보는 것이 좋겠죠. 자, 일단은 그 비중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비중 측정은 요거 이제 굴절개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굴절개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그 일반적으로 처음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리로 된 플라스틱으로 된 걸 갖다 딱 덮으면은 일반적으로 비중이 1이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고 이게 이제 0.1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1이 안 나오면은 보통 이제 기계 문제라기보다는 그 물이 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름 증류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그럼 이제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 한 방울 떨어뜨리죠. 소변 한 방울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걸 딱 덮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면은 개, 고양이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죠. 그러면은 파란색이랑 하얀색이랑 그냥 만나는 라인 그냥 읽으면 돼요. 고양이면은 이렇게 읽어서 1.02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고 얘는 뭐냐? 얘는 혈액할 때 쓰는 거예요. 혈액할 때 이렇게 그 단백질의 양을 보는 거라서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랑 얘 둘 중에서 그냥 하나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의사가 이제 그 뽑아놓은 주사기 이제 주고 비중을 측정해달라 하면은 여기 한 방울 떨어뜨리고 굴절기를 덮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측정을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검사는 이제 요화학 검사라고 그래서 그 요스틱 검사예요. 이거는 해보셨죠? 그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이런 때 신체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 가서 신체 검사 받을 때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랑 요 검사랑 다 하죠, 그죠? 동물병원도 마찬가지예요. 혈액 검사랑 요 검사, 엑스레이 이 세 개는 보통 기본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대부분 이런 시험지 갖다가 해요. 그러니까 요 화학 검사기 때문에 여기 다양한 화학 물질에 대해서 농도를 다 구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다 일일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냥 시험지를 통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냐 없냐 있으면 얼마 정도 있냐 이런 식으로 살펴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를 갖다가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키트마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거예요. 사이보 10앱인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변을 갖다가 살짝 담갔다가 빼요. 그러면 이제 소변이 막 여기저기 묻어있겠죠? 이거 이제 남아있는 소변을 탁탁탁탁 털고 보통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립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리고 끝난 다음에 색깔을 하나씩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래서 혈액 검사와 함께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고 자 일단은 이 요검사가 딱 나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정말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냥 스크리닝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계략적으로만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 같이 정확한 검사랑 같이 보는 게 좀 좋고 그래서 만약에 뭐가 딱 나왔다 그럼 요에서도 특정 성분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요 시험지에 있는 항목은 시험지마다 다르지만 아래 같은 항목을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단백질, 빌리루빈 이런 애들은 개에서는 한 1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1부터 한 3까지 되는데 0이면은 정상이죠 완전히. 만약에 개에서는 1 정도 나왔다고 해도 이거는 뭐 크게 놀라지 않아도 돼요. 정상계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뭐 케톤치라든지 글루코스가 여기 혈당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글루코스는 이제 당이에요. 당뇨병이 있으면은 소변에서 당이 나오면 안 되죠. 근데 당뇨병이 있으면은 당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 잠열이라는 거는 혈액이 잠복해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에는 소변이 빨갛게 안 보이고 그냥 노랗게 보이는데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피가 있는 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잠열이라고 하고 우로 빌리노겐이니 아질사니온이니 이런 것도 나오고 자, 그다음 pH는 산도죠. 6에서 한 7.5 정도 보통 약산성입니다. 약간 정상이고 그다음 백혈구라든지 그 다음에 보면 비중도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요 비중 이걸로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도 지금 비중을 재네. 이건 왜 재냐면은 요 시험지에서 비중을 잴 수는 있는데 얘는 별로 안 정확해요. 비중이 워낙 중요한 항목이다 보니까 비중을 이렇게 따로 잽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자, 요새 이제 병원에 가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 이전에는 이게 담가갖다 빼가지고 일일이 이거를 대조해 가면서 이건데 요새는 일단 소변 여기다 적셔요. 그 다음에 이걸 그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카메라로 딱 찍어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검사를 딱 해줍니다. 이렇게. 검사를 딱 해주면은 딱 그냥 이걸 갖다 캡처해갖고 뭐 수의사 카톡방 이런 데다 이제 올리면 돼요. 보통 유리배시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제가 써본 결과 별로 안 정확해요. 맨날 숫자가 바뀌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아직도 이걸 써요. 이걸 쓰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편하게 되게 편해요. 사진만 딱 찍어갖고 딱 하면은 되게 편하고 특히 이게 어떤 분들이 많이 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의 신장이 만약에 손상이 되면은 그거는 회복이 안 되거든요. 만성질환이에요. 그냥 평생 계속 그냥 매일 검사하고 더 이상 이제 회복은 안 되는 거고 그냥 더 나빠지지만 않게 관리하는 병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런 것들을 한번 관리를 위해서 맨날 이제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소변 맨날 받아다가 맨날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는지, 만약에 나빠지거나 있으면 또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요새는 집에서 이렇게 자가진단하는 거 되게 많고 요 스틱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팔아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소수성 모래 있죠. 그 소수성 모래랑 요 스틱이랑 세트로 팔아요. 요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스틱 오늘 해보고 나서 혹시 집에 있는 강아지에서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한번 몇 개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서 한번 그 소변 위에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세 번째는 요침사 검사, 요침사 검사. 자, 일단은 우리가 소변을 보면 투명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안에는 뭐 별의별 게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소변 안에 있는 뭐 액체는 됐고 그 안에 뭐 세포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은 원심 분리하는 거죠. 원심 분리를 막 돌려서 그런 다양한 물질들을 밑으로 깔아앉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깔아앉게 하는 건데 이건 간단해요. 그래서 소변에다 그냥 소변을 튜브에다 모은 다음에 한 1000rpm 정도에서 1000rpm 원심 분리가 돌아가는 속도예요. 5분 정도 원심 분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가 끝나고 나서는 상층액을 그냥 버리고 남은 용액은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넣고 그다음에 커버 글라스를 덮으면 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원심 분리를 이제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남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변에서 그러면 위에를 그냥 따라 버리는 거예요. 따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나가진 않겠죠? 액체가 이제 조금 있겠죠? 그럼 얘네 두 개 그냥 섞어가지고 현미경 밑에서 보는 거예요. 섞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탭핑이라 그래갖고 이걸 그냥 톡톡톡톡 쳐갖고 그냥 섞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희 이따 보여드릴 텐데 주사기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섞기도 해요. 어쨌든 섞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 현미경 보는 슬라이드 글라스 알죠? 여기 있으면은 위에다가 한 방울 딱 떨어뜨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방울 같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커버 글라스를 덮어버리면 돼요. 그래갖고 수의 상태 갖다 주면 됩니다. 자, 검사할 수 있는 한번 기본적으로 뭐 세포 같은 걸 보는 거니까 가라앉아 있는 적혈구, 백혈구. 자, 소변에서 적혈구가 나오면 피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소변에서 백혈구가 나왔다면 뭔가 감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원주라는 게 있어, 원주. 이걸 영어로 캐스트라 그러는데 뭐 요새간 상태에서 분비되는 점액 단백질에 생성되는 젤라틴 같은 물질로 신장 및 세뇨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정상적으로 관찰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애들이 현미경에서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좀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신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거르는 과정에서 좀 손상이 있으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피세포, 세포도 보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소변에서 만약 세포가 나왔다. 그럼 세포는 보통 어디서 유래된 거겠어요? 보통은 방광에 있던 세포들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행상피세포 같은 거.